네, 안녕하세요. GDSC 홍익 개발팀이 더 나은 커뮤니티 경험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안재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0분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큰일이긴 한데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에파이 솔루션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GDSC랑은 제가 이제 1기 리드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개발팀에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는 이제 PO 겸 백엔드 파트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프만이라는 데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나 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3-2까지 하고 지금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든 게 제가 이제 작년에 3-2까지 하고 이제 종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휴학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학생 서비스 치고는 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좀 개발팀에서 정말 좀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개발팀에서 좀 있었던 일들을 공유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 기술적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백엔드다 보니까 그럼 이제 백엔드 이야기만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개발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걸 좀 왜 만들었고 이제 어떤 문제를 좀 어떻게 풀었고 그리고 또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지 그런 경험 공유 세션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왜 만들었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드할 때 좀 커뮤니티적으로 아쉬운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팀 비스무리한 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말아먹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번엔 좀 다시 할 만한데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개발팀 GDSC 이제 홍대에서 오신 분들 이제 개발팀이 첫 번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1기 리드할 때 이제 플랫폼 기획팀이라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3년도 3월, 5월 이 시기죠. 그래서 회의록 보시면 이제 왜 3차까지밖에 없나요? 싶을 텐데 네, 망했습니다. 그래서 왜 망했냐? 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인 중에서 나한테 있었던 원인만 좀 뽑아보면은 이제 당시에는 저도 이제 개발 좀 뉴비였고 경험 이런 것도 없었고 잘 모르는 걸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기껏해야 장고로 게시판 하나 만들어 본 정도. 그래서 이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하고 싶으면은 내가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랑 또 별개로 이제 저희 커뮤니티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단체에 비해서 이제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이제 생산자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강사나 운영진이나 이런 분들을 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군가 뭔가를 좀 크게 실수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리드 일 할 때 이거를 좀 극복해 보려고 좀 이제 이래저래 많이 해봤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 기획팀 이런 것도 사실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실패했죠. 근데 이게 막 아예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1기였고 저도 이제 그때는 이렇게 큰 규모로 처음 굴려보다 보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때는 일단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좋은 여건이 갖춰지면 몰라도 지금은 내가 뭔 수를 써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리드 임기도 끝나고 그때는 이제 이후에는 이제 개발자로 성장하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가서 이제 뭐 백엔드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프만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좀 협업이나 사용자 문제를 푸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번에 다시 해보면은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다를 것 같은데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이제 킥오프를 해가지고요. 작년 12월 말에 킥오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팀을 왜 만들었고 이제 개발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해결하고 하는 문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이 이제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커뮤니티 경험이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이제
운영 경험이고 하나는 이제 이용 경험인 거죠. 이제 전자는 운영진이 경험하고 후자는 이제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경험을 먼저 개선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 경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공통된 문제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뭐 실험하고 또 이제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맞으면서 배우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운영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여론이 안 좋아, 그럼 이거는 안 해야겠다. 뭐 이번엔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그럼 이건 좀 계속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 개발팀이 시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초기 조직 같은 거는 이제 처음 실험에 실패하면 바로 이제 와르르 멘션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그때 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로 올려놓고 그런 실험 같은 걸 시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운영진들의 운영 경험을 개선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타깃층이나 뭐 페인 포인트나 뭐 뒤에서 말하겠지만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확실했기 때문에 초기 방향성을 이쪽으로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멤버들의 이용 경험도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에 속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어느 게 메인이 어느 게 서브냐 그 차이인 거지 뭐 한쪽만 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문제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운영진 인터뷰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1기 리드다 보니까 당사자 정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파트마다 이제 좀 다양한 페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셋 중에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도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페인 포인트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회원 정보 전산화였죠. 그냥 이제 구글 시트로 다들 관리를 하실 텐데 이 구글 시트를 좀 벗어나야 이거를 저희가 서비스화 시키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원 정보를 이제 전산화하면서 회원 정보랑 가장 맞닿아 있는 커뮤니티 시스템이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커뮤니티 이제 가입 프로세스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이게 가장 큰 페인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뮤니티 어떤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데는 가입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입 절차가 그렇게 심각하게 큰 페인포인트냐 하면은 뭐 실제로 많이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래 불편했겠구나 싶었는데 회원 관리나 이쪽은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빨리 해결해야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페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영진이랑 멤버 강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회비랑 디스코드, 불투명한 주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비 문제부터 좀 다뤄보자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스터디 같은 거를 수료를 하면은 다음 학기 회비를 이제 5,000원 할인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수료증이랑 이제 같이 메일 보내면서 다음 학기는 5,000원 빼고 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입금 다음 학기 이제 회비 보면서 5,000원 빼고 들어오면 이분이 수료한 분인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리크루팅 끝나고 나중에 이제 5,000원 더 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이제 환급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회비 말고도 좀 이런저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이제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수백 건의 입금 내역을 사람이 직접 이제 수동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디스코드 문제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디스코드를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큰 공간에서 저희가 좀 실명으로 떠들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닉네임제를 채택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실명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 신청할 때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이용에 이제 수정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 구글 폼에 들어가는 내용들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두 짤에서 닉네임이 이렇게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알아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유비트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우유비트라고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닉네임을 가끔씩 변경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뭐 이제 계정을 이제 2개 쓰다가 다른 계정으로 중복 조인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제가 저랑 안재현이라는 사람이 우유비트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우유비트라고 닉네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운영진은 나중에 우유비트라는 닉네임을 가진 닉네임을 명단에 찾아보는데 이제 엑셀에 찾아보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내가 이제 저랑 안 지어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쳐봤는데 이제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네, 아무튼 디스코드에서 우유비트라는 사람을 가지고 명단을 찾아보는데 없는 거고 안지어낸 사람이 유비트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디스코드에 쳐봤는데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회비 납부를 안 하고 뭐 행사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뭐 아무튼 이제 네, 이것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기록해둔 시트에 이제 실제 유저랑 디스코드 유저 정보 간 좀 불일치가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최초 1회 서버 합류를 하면은 이제 들어온 분들의 닉네임이랑 가입 신청서에 작성하신 분들의 닉네임 이제 교차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매번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매주마다 저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닉네임이 바뀌었는지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발생하는 케이스도, 그러니까 드물게 발생하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불편하게 좀 검증 작업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운영 리소스 낭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기에 입장할 때는 쉽게 걸리겠지만 이제 입장하고 변경 발생하면은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운영진 입장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좀 소개해드렸고, 멤버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멤버 입장에서는 가입 절차가 좀 너무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이제 구글 폼으로 접수를 하고 나면은 사실 계속 기다려야 돼요. 뭐 언제까지 이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공지가 올라오거나 메일이 오거나 이런 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 어떤 일든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메일을 잘못해서 메일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회비 납부를 실수했거나, 아니면은 뭐 운영진 분들이 누락을 했다던가, 이제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실 중간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불편함들이 문의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사실 또 그게 문의가 증가를 하면은 그것도 또 운영진의 페인 포인트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 수동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랑 사용자 불일치하는 문제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불투명한 가입 절차가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좀 정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비 납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드민 서비스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괄 승인 처리 같은 거 추가를 했고요. 보시면 좀 UI가 좀 아쉽긴 한데 뭐 어드민이니까 좀 그러려니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실사용자랑 디스코드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저런 식으로 디스코드 연동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이제 1, 2, 3, 4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어느 정도 UX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된다는 거를 보장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디스코드 상에서 뭐 저런 식으로 제가 로그인하는 계정으로 인증코드 커맨드를 입력해서 발급을 받으면은 이제 레디스에다 TTL 걸고 집어넣고 검증하는 식이에요. 뭐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잘하는 분들이라 하셔가지고 좀 간단히 설명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거 해야 된다라는 액션을 좀 명확하게 주고, 저희 좌측에 이제 프로그레스 바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내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렇죠. 이제 수동 처리 번거로웠던 거는 우리가 어드민에 이제 원클릭 처리를 하고 뭐 이제 일괄 처리 이런 걸 추가하는 식으로 해결했고, 이제 디스코드랑 불일치하는 문제는 연동 기능 추가하는 식으로 해결했고, 그리고 이제 가입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 속도 같은 거 프로그레스 추가해가지고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런칭을 했고요. 다음 학기에는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런칭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납부 승인 난 피드백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좀 입금하면은 자동으로 딱 승인되는 걸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안에서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 기다리세요 할 수는 없고, 이것도 피드백이니까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입금 내역을 수백 번을 사람이 직접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인 거죠. 1차 때 저희가 이걸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오픈뱅킹 API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입금 내역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방법이 있던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걸 학생들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뭐 핀테크 스타트업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간 수백만 원의 이용비를 내라, 뭐 이제 금결치원에서 보안 심사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저희는 포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기막힌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토스 같은 거 빨고 하면 이제 입금하면 알림 내역 오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DB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상시로 우리가 띄워둘 물리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알림을 받아서 DB로 하는 걸 실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토스 자체가 1인 1계정이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푸시 알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읽어서 우리가 입금 회원 정보랑 연결을 시킨다는 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제 기능을 넣자였는데, 이거는 사용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는 건 사실 저희가 영리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회비 자체가 사실 저희가 영리 목적이 아닐 뿐더러 애초에 이제 GDC 이름 걸고 저희가 돈을 벌면은 아주 큰일이 나겠죠. 네. 그래서 고민을 찾아보다가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자 등록증 대신에 고유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게 있으면 결제 기능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도 이제 비영리 단체 신청해가지고 회비를 결제로 받는 케이스를 저희가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걸 4월 달에 논의를 했었는데, 완성한 시점은 네, 8월 말도 아니고 사실 9월 넘어서 완성을 했죠, 저희가. 네,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이제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했고,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좀 이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 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구글이랑 이름이 붙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서류도 좀 많더라고요. 이제 정관 같은 거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단체 소재지에 대해서 건물 무상 사용 승낙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구글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위배 소지가 없는지도 좀 봤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행정사분 통해서 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위임을 했었고요. 이름은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우 디벨로퍼스라는 이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비영리 임의단체를 등록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6분이 지났네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동작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제 고유번호증이랑 이제 허가증이나 이런 거 발급을 받고 이제 은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가서 이제 법인 계좌랑 법인 카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도 좀 어려웠어요. 저희도 이 과정에서 좀 2번이나 빠꾸러 먹었고, 제가 이제 회사를 좀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 근처에 점심시간에 이제 갔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간 게 이제 가산역 이제 기업은행이었는데, 이제 거래 내역이 없다고 못 해준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으로 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산역 하나은행을 가니까 이건 단체지가 저희 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가야 된다 해가지고 또 반차를 쓰고 또 이제 집 근처 하나은행을 갔어요. 근데 하나은행 가니까 또 이제 그 대포통장 그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통장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빡빡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 보여달라. 심지어 뭐 그 GDSC 홈페이지도 보여달라. 그리고 이제 또 뭐도 있었냐면은 그 클래스넷 로그인 해가지고 그 학적 정보 보여달라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넘게 이제 시달리다가 저희가 이제 그마저도 이제 한도 계좌 걸려가지고 한 번에 이체 100만 원 걸려있죠, 저희. 그래서 100만 원 걸린 상태로 이제 발급을 어쨌든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토스페이먼트 PG 계약을 하고 이제 결제 기능을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기능 구현하는 과정도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을 다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돈을 넣는데 내 납부 처리는 안 되고 내역은 다 날라간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심각할 텐데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배포 경험이 없는 건 아닌데 이 결제 기능 배포할 때 좀 심장이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배포 때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시작하고 토스페이먼트 결제 알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식은땀이 살짝 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배포하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모니터링 계속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쿠폰 적용한 것도 있고, 저희 자랑하려고 이제 토스페이먼트 계약한 것도 들고 왔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진 점은 사실 이렇죠. 무엇보다 이제 입금 내역을 이제 수백 개씩 검토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고, 그리고 이제 회비 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일로 연락하고 이제 까먹는 경우도 없고, 어쨌든 그냥 바로 쿠폰 발급해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멤버들도 이제 승인 대기를 할 필요 없이 결제 끝나면 바로 이제 디스코드 입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 경험을 개선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이제 이용 경험까지 같이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제 개발팀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개발팀을 좀 아니죠. 네, 순서가 좀 10분 잠시만요. 10분 정도 남았으면은 네, 해야겠네요. 네,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거 이제 와우 온보딩이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사실 한 것도 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와우 클래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규모 스터디 수강 인원을 좀 관리하려는 목적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기능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터디 출결이나 과제 관리가 있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GitHub API 사용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과제 채점하고, 이제 뭐 제출한 어떤 글자 자수 검증이라던가 뭐 300자 이상 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배포를 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시도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워드 시스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형님이랑 열심히 하다가 폐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배경 자체는 좀 우수 스터디언 되면은 저희가 기프티콘 드리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실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은 좀 늦어요. 아마 종강 이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생각이 이 리워드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이걸 즉각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스터디에 더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설문을 돌려보니까 실제로 뭔가 이런 리워드가 그렇게 참여도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건 그럼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폐기를 했고요.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건 이제 저희가 포인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활용해서 좀 커뮤니티를 활성화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건 어쨌든 이용 경험 개선이라는 이제 측면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리드 시절에 그런 한계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좀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러려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험들을 사실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하나 실험 소개해드리고 지금 두 번째 실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하나 이제 리서치 단계 실패고 지금 이제 기획 단계로 있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높은 확률로 아마 실패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계속하고 실패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거는 아니구나, 뭐가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발팀 여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개발팀 제가 만들고 디벨롭하면서 얻었던 교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라라는 겁니다. 그 전에 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어떻게 들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저건 좀 억지인데 싶으신 부분이 좀 있었을까 싶은데, 있으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연락 주시고, 네. 오늘은 사실 이제 기능 소개보다는 좀 의사결정 콘텍스트 위주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능 소개한 거 보시면 좀 되게 좀 사이즈 작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기능 들어간 걸 딱 들었을 때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런 기능이 있고 저렇게 해결한 거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던 거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개발자라는 게 이제 문제를 기술적으로 푸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이제 김영환 선생님이 이제 인프콘 세션에서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접했고, 아마 다른 분들도 좀 익숙하신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생각보다 좀 쉽게 관가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무래도 좀 개발자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나 아니면 역량 그런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아까 말했던 이제 진짜 문제나 가짜 문제 차이 이런 것도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좀 그게 진짜 문제는 뭐고 가짜 문제는 뭔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가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아무도 경험하고 있지 않은 문제인데 그걸 위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걸로 이제 나는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척하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이거는 진짜 정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일부러 좀 어렵게 기능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한 척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흔히 이력서 주도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잖아요. 진짜 문제는 좀 다른 거죠. 이제 정말로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식별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좀 적절하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필요하다면은 비기술적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은 적정 기술을 써가지고 해결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진짜 문제를 풀었을 때 뭐가 좋냐? 저는 이제 결국은
왜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설득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가 현실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살아 숨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에 간다 하더라도 좀 탄탄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제가 면접을 가가지고 오늘 온보딩 한 걸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결제 기능 붙이셨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거에 붙여가지고 2시간 정도 더 뜯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하죠. 네. 두 번째 장점은 이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어떤 기술적 챌린지가 트레이드오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현실 문제를 좀 잘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기술적 챌린지도 더 쉬워져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 1차를 하고 더 문제를 더 잘 해결하려고 노력 안 했으면 결제 기능을 했을까요? 사실 안 했겠죠. 그리고 결제 기능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소개는 못 드렸지만 백엔드적인 부분에서의 기술적 챌린지 같은 것도 당연히 못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도 굉장히 백엔드 기준에서 맛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동시성 이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이벤트를 통한 이제 의존성 분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라는 거는 저는 이제 주변의 문제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의 주변은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랑 이제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당연히 GDSC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학생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학생 커뮤니티라는 걸 골라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만 이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다른 IT 커뮤니티들도 비슷한 개발 조직 같은 걸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좀 기술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좀 영감을 받았던 건 이제 카이스트 스팍스라는 어떤 곳도 있고요. 유명한 데로 이제 소프트 메이커스라는 데도 있고, 이제 제가 했던 디프만에서는 메이커스 조직이 이제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좀 듣고 해보셨으면 하는 좀 액션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좀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예 모르는 어떤 사람보다는 나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를 좀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개방목기라는 키워드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풀어야 하는가, 풀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프로젝트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가 정말로 그 대상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나 니즈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1차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사실 진짜 문제, 완전히 진짜 문제를 푸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이건 진짜 필요 없는데 이건 좀 과한데 싶을 정도로 오버 인지닝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제 여러분만의 진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